네, 혜윤아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. 네, 이제 갓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. 지금은 집이 없어서 시부모님 댁에 신세를 지고 있지만 재테크 공부를 하면 몇 년 뒤 좋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. 전세 끼고 구입하고 시댁에서 몇 년간 돈을 모아 독립할 계획으로 두 곳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가 더 괜찮은 곳일까요? 24평형이고요. 첫 번째는 군포 당정역에 있는 주공 4단지, 두 번째는 수원 메타건선역에 있는 건선상로 3단지입니다.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? 근데 사실 네. 이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직장 이런 걸 조금 알려주긴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맞아. 저는 이 질문 이렇게 이해했어요. 네. 이 두 개의 아파트의 지금 말씀하신 평형대 가격이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. 얼마죠? 그러면 뭐가 같은 값이면 뭐가 나아요? 뭐 요렇게 그치. 제가 그냥 해석을 하겠습니다. 음. 저라면은 무조건 당동 할 것 같습니다. 군포? 네.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요. 이 둘이 가격이 같다면 그 당동주공 4단지가 너무 지금 상황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네, 둘이서 가격이.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동주공 4단지, 그러니까 군포시 당정역이 이 메탄건선역보다 훨씬 서울에서 가까워요. 그렇죠. 훨씬 더 접근성이 좋거든요. 그래서 저라면 같은 값이면 뭐 직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같은 값이면 뭐가 나을까요?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당동주공 4단지 요거를 살 것 같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가격 차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가격 차라면 군포를 가는 게 나을까요? 근데 그거는 약간 그게 좀 약간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예요. 근데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. 궁금할 수 있어서 제가 네. 대신 물어봤어요. 원래 가격이 이 당정동 쪽이 이 메탄동 이쪽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싸요. 원래. 그게 정상이지. 네, 그게 정상이거든요. 근데 지금 가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원래 더 비싸다는 거는 거의 always.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 중에 8년이 더 비쌌어요. 어떤 A라는 지역과 B 지역이 네. 있는데 A라는 지역이 10년 중에 8년이 더 비쌌다. 근데 물론 이 지역이 이 가격을 역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뚫린다거나 이러면서 역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입지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 둘의 가격이 같아졌다. 그러면 사실 이 앞에 원래 더 비쌌던 애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첫 돼요. 번째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그렇죠. 있겠네요. 그렇죠.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죠. 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두 번째 질문은 해피제리니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. 올 6월이 전세 계약 만기입니다. 집주인분이 전세금을 400만 원 깎아줄 테니 부동산 통하지 말고 직접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세요. 이렇게 당사자끼리 계약을 연장할 경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? 그 사실은 집주인분이 이렇게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을 하자라고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보비를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. 보비를 아끼려고 하는 거고 이거가 뭐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결과적으로는 하셔도 되고 저도 많이 그렇게 해요. 저는 사실 또 우편으로 많이 오가기도 하고 직접 안 만나고 보통 그래서 또 코로나고 이러니까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. 등기로 보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셔야 돼요. 네, 등기부를 조회하셔가지고 거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조회라고 네이버에 치면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연결이 되거든요. 거기서 한 700원인가 800원인가 1000원인가 700원으로 하면은 정확히 제가 어제도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등급을 뗄 수가 있어요.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계약서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뭐 도루묵 주소나 주소로 해가지고 집합 건물로 넣으면은 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떼시고 나서 갑구 을구를 보셔야 돼요. 갑구는 보통 소유권을 나온 거예요. 소유권을 나온 거고 그 소유권에서 이제 집주인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만약 갑구의 소유권 외에 뭐 일단 압류나 뭐 가압류 이런 게 있으면은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. 일단. 예. 그리고 을구에도 이제 보통 을구에는 이제 보통 이제 뭐 근저당권 이런 게 있거든요. 네. 대출받으면 집주인이 대출받으면 근저당권 같은 게 있는데 을구에도 뭐가 있으면 사실은 하시면 안 돼요. 하시면 안 되고 보통 이제 이렇게 갑구나 을구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
소유권위가 깨끗해야 돼요. 예, 그게 이제 첫 번째 전제요건. 첫 번째 체크사항은 등기부를 떼보고 그 등기부가 깨끗한지 본다. 그 두 번째는 주변에 이제 전세 매매 시세를 보셔야 돼요. 예, 주변 전세 매매 시세를 보시고 만약에 이제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전세 시세가 주변보다 적정한지 그리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% 정도면 좋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매가가 5억이다. 그럼 전세가는 한 4억 정도 언더일 경우에 계약하는 게 좀 안전하고 만약에 4억을 넘어가고 뭐 4억 5천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. 예, 전세 보증보험이라고 몇십만 원만 내면은 이렇게 뭐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입을 해줘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을 가입해 놓으시면은 혹시 집주인이 이제 이 집을 뭐 나중에 뭐 경매로 뭐 이렇게 혹시나 나중에 뭐 이제 이 집에 문제가 생길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이제 만약에 임차인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일부 그러니까 그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증회사에서 임대인한테 이제 그걸 청구를 하거든요. 부상권 청구를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아요. 예, 그리고 부동산에서 인구 부동산 가셔가지고 내가 한 10만 원, 15만 원 줄 테니까 혹시 이거 계약 도와줄 수 있냐라고 하면은 거의 다 도와주십니다. 그러니까 보통 복비를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요율에 따라 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뭐 연장 재계약 같은 거 임대인 임차인이 맞춰진 연장 재계약은 부사장님들이 보통 뭐 더 받고 싶다, 난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5만 원 깎아달라면 그럼 할 필요 없어. 옆에 부동산 가시면 된다. 옆에 부동산 싫어, 비싸다. 옆 단지 가시면 돼요. 옆 단지 부동산 가시면은 거의 해결해 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일단 너바나님 말씀하신 그게 그거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.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경우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으면은 그 계약서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. 간혹. 그 은행에 따라 다르고 한데,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는 만약에 직거래를 할 때 오케이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대출을 받으셔야 되거나 너바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서 내 전세금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되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때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먼저 그 은행이랑 그 보증보험 공사에다가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. 이거 공인중개사에 날인이 있어야 되냐. 그 있다고 하면은 너가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에 가서 이게 대필료 한 5만 원, 10만 원 정도 내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부동산 가실 때 좀 한가할 때 가세요. 바쁜데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주시긴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한가할 때 네. 분위기 봐서 가서 네. 부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근데 너나님께서는 일단은 네. 그 두 가지를 간과했어요. 아~ 첫 번째는 그림에 떡일 확률이 커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.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너나님이 추천하신 거나 제가 추천한 단지 그전 거나 지금 거나 전부 다 가급적 원금 보전이 되는 그런 아파트예요. 이 물건도 지금 거의